위궤양, 12장 궤양에서 위 12장 궤양으로 인한 출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사부님을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 12장 궤양으로 토혈하는 것은 간의 혈액 응고인자 생산력이 약해 지혈이 안 되는 것이므로 이럴 땐 면밀히 살핀 후 간 정격을 쓸지어다. 토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토마스 호지킨보다 150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하십니다. 그리고 림프암의 징후로서 여기저기에 림프절이 붙는다? 150년 앞서서 그것을 밝혀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암사부님께서는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든다라는 것을 어쩌면 동서의학사상 최초로 논문을 발표하신 거예요. 사암도인 심구육일에. 여기 림프암만 최초가 아니에요. 소화성 궤양으로, 소화성 궤양은 간 질환 때문에도 발생한다. 만성 간 질환 환자의 소화성 궤양, 간 질환으로 인한 소화성 궤양 출혈의 사망률 증가. 특히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경변 환자에서 소화성 궤양 출혈의 유병률 및 결과, 위장관 출혈은 일반적으로 정맥류 또는 비정맥류로 분류됩니다. 간경변 환자의 30에서 40%는 위 12장 궤양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 비정맥 상부 위장관 출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 출혈은 간경변 환자에서 상당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초래합니다. 간경변 환자가, 간경화 환자가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출혈이 안 멎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부님은 이러한 것을 실사고시로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림프암만 세계 최초로 규명하신 게 아니라 여기 위 12장 궤양의 출혈 그 경향이 왜 증폭이 되는지, 그리고 간 정격을 쓰면 왜 그것이 멎는지 인류 의학 역사상 최초로 발제하신 거예요. 논문을. 이런 분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부님은 위대한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였던 겁니다.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그러면 여기 간 정격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일단 중간 점검. 이거 다시 살필 거예요. 위 12장 궤양,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의 일단 간 정격이 기본방이거든요. 기본방. 네, 음곡과 곡천에 자석의 N극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경고와 여기 중봉혈에 자석의 S극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번 1월 6일 의료봉사 때 중봉혈초의 정확한 혈자리가 어디냐 가지고 토론이 있었어요. 몇 분간에. 그거 이번 셋째 주 토요일 세미나 때 제가 아주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중봉혈초가 어딘지. WHO에서 표준 경혈도를 발행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양보혈을 절골혈에서 한치 올라가서 반치 경골 쪽으로 간 자리를 중국에서는 양보혈초라고 하고요. WHO에서는 현종, 즉 절골혈에서 한치 올라간 자리를 양보혈초로 확정을 했어요. 이렇게 혈자리, 같은 이름의 혈자리를 두고 일본, 한국, 중국이 견해가 다른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중봉혈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박 선생님. 그거 이번 그 세미나 때 같이 우리 토론하자고요. 위 12장 궤양, 출혈성 위궤양, 출혈성 12장 궤양 식도염 등등은 음곡과 곡천은 N극면을 부착하고 경고와 중봉혈에는 S극면을 부착한다. 이건 나중에 다시 토론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급성 위험의 다양한 내시경적 소견을 보십시다. 글씨가 좀 흐리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상 위 내시경 소견, 식도, 들문, 날문, 전정부, 체부, 위저부, 12장. 예. 이것이 이제 위의 구성인데요. 예, 구성 요소이고, 내시경으로
주로 관찰하죠. 위험은 보면 약제에 의한 급성 위험은 내시경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고래회충에 의한 위험의 경우는 이런 내시경적 소인을 보이는데요. 감염에 의한 고름성 위험은 고름이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덕지덕지한 거고요. 강산에 의해서 산 분비가 너무 많이 돼서 위벽이 그만 헐어버린 거예요. 부식이 된 거예요. 그걸 부식성 위험이라고 해요. 위내시경적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만성 표재성 위험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험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장상피화생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전구 병변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암의 전조 증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한 사이트에 가서 빌려온 겁니다. 장상피화생 인터스티널 메타플라시아는 상피 조직의 변성으로 통상적으로 위 스토막의 장, 즉 인테스틴과 닮은 조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에 변성한 표피는 소장을 닮은 조직이 되고 후기 단계에서는 대장을 닮은 조직으로 변합니다. 이 병변은 서남, 위서남 발생의 위험 요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위벽, 소간과 함께 천엽이 소주 안주로 자주 우리가 이용하는 그 안주거리잖아요. 천엽의 거칠거칠한 부분처럼 생긴 게 위상피거든요. 내벽의 상피. 네. 그런데 그곳이 대장의 육모조직, 소장의 육모조직화 되어 가는 게 장상피화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거의 위암으로 변한대요. 이것으로 인한 위험 상태라면 이것을 고쳐주면 네, 위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위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삼침으로 아무래도 후에 다루겠지만 삼침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급성 위험의 경우에는 명치 부위의 갑작스러운 통증과 구역 및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약재나 술, 상한 음식 등을 먹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만성위험. 만성위험의 경우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많은 수의 환자가 소화불량증과 같은 상부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므로 임상적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불량증의 증상으로는 상복부 통통 또는 식후 심와부 그득함, 복부 팽만감, 조기 포만감, 구역 등이 있습니다. 삼침물은 능히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걸 강론에서 자세히 살필 겁니다.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기적으로는 위험을 치료할 것인가는 내시경 검사 결과보다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흔히 위의 산도를 떨어뜨리는 약제, 위장관 운동 조절제 및 방어인자 증강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만성 위험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분비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위의 산도를 떨어뜨리는 약제가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들 약제로는 제산제, 겔포스, 알마겔 이런 거, 파란 병의 하얀 위장약, 암포젤 M 그런 약들이 여기 제산제예요. 그리고 H2 수용체, 기량체. 그러니까 H2는 히스타민이 위산 분비를 促진하는 전령으로 사용되니까 히스타민 분비 수용체 기량제 및 위산이 만들어지면 위벽으로 쏘아주는 것이 양성자 펌프입니다. 프로톤 펌프. 거기에 밸브를 잠가버리는 거. 네?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있습니다. 초기 포만감이나 식후 백만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위점막을 보호하는 방어인자 증강제도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말 출조, 국가건강정보포털,
그러니까 이것은 딱 보면은 아주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원인치료법이에요, 대증요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서유적인 한계예요. 대증요법이에요. 원인치료법이 아닙니다. 원인치료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위염 또는 위12장 궤양의 동의학적 치료법, 중경사의 상한론에서 가져오고 3, 4번님의 요견에서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치료법을 함께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원인치료법 강론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